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탄핵 심판 대상자들의 판결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. 그래서 의미가 적지 않은데요. 정치부 황정민 기자와 이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황 기자, 오늘 판결로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됐다, 이렇게 봐야 할까요? 예, 일단은 2인 방통위 체제에 힘이 실리게 됐다는 건 맞습니다.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오늘 헌재 판결은 2인 의결의 적법성을 인정한 거라며 방송사 제어가 심사 등 밀린 안건들에 대한 의결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. 다만 이 2인 체제 적법성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이 4대4로 나뉜 점을 들어서 민주당은 헌재 판결이 2인 의결이 합법이라고 결정한 건 아니라며 2인 체제 의결을 이어갈 경우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. 추가 의결을 이유로 다시 탄핵 소추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한 겁니다. 아니 근데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를 했잖아요. 의결했다고 그래서. 그래서 6개월 가까이 지금 업무 공백이 발생을 했는데 헌재가 기각을 했는데 다시 탄핵 가능성이라고 판다. 이 모습 어떻게 봐야 될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민주당이 지금 줄탄핵을 해가지고 직무정지된 고위공직자들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이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도 비공개 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언급한 걸로 알려졌는데요. 윤 대통령 탄핵안을 제외하고도 현재 헌재가 들여다보고 있는 탄핵 심판은 한덕수 국무총리, 최재해 감사원장, 박성재 법무부 장관,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모두 8건이나 남아 있습니다. 오늘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탄핵 사유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고 하더라도 6명 이상 찬성으로 실제 파면 결정을 내리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. 그만큼 상당한 위법 사유가 인정이 돼야 실제 탄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이 때문에 한 총리를 비롯한 탄핵 대상자들의 탄핵이 잇따라 기각되고 직무에 복귀할 경우 이 무리한 줄탄핵에 대한 민주당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 무리한 탄핵이 가져온 사회적 비용은 추산하기조차 어려운 만큼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네, 근데 오늘 선고에서 눈길을 끈 게 4대4. 정확하게 재판관들이 반으로 나뉘었습니다. 이런 상황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? 예, 모든 재판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집니다. 또 법 적용의 해석 문제가 쟁점이었던 이진숙 위원장과는 달리 계엄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주로 다뤄지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게 법 쪽의 설명입니다. 다만 오늘 판결에서 임명 배경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이 나뉘는 듯한 모습이 드러난 데 대해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. 네, 근데 기존의 탄핵 심판에서 의견이 이렇게 팽팽했던 적이 있습니까? 예,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내려진 게 모두 7건인데요. 재판관 의견이 공개되지 않거나 각하된 사례를 제외하면 딱 한 차례 있었습니다.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보복 기소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동환 검사 사례인데 지난해 5월 5대4로 기각됐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나머지는 모두 만장일치 판결이었습니다. 네,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나머지 탄핵 심판에 대해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. 정치적 성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 또 법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좀 따져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군요.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.